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공시법 13번째 시간으로 등기 절차 총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등기법은 절차법이다. 절차법이며 법률 행위는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고려됩니다. 법률 행위는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고려된다. 절차법이다. 기억해 두시고 등기 절차의 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됩니다. 신청주의라고 하는데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신청주의, 같이 신청해야 되죠. 의무자, 권리자. 그리고 방문 신청합니다. 출석 신청주의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전자 신청하고 서명 신청주의입니다. 관공서 촉탁. 등기 절차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도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는 당사자에게 신청의 의무가 없거나 아니면 등기관의 착오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을 때 또는 당사자 편의를 위한 경우 그 밖에 신청이나 촉탁의 전제로서 행합니다. 그 밖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등기 신청의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자연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도 가능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법인과 같은 조직체이기는 하지만 법인 설립을 위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종중, 문중 등 이런 단체들은 법인과 같은 조직체라고 이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설립을 위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민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의 부적격자를 보겠습니다. 태아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태아 이름으로는. 그리고 민법상 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민법상 조합은 개인성이 강한 단체로서 그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의 명의,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의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근데 민법상 조합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특별법상 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상 조합은 명의가 가능합니다. 명의로, 특별법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일 때만 그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명의가 아니죠. 학교 명의가 아니고, 국립학교면 국가 명의, 공립학교면 지자체 명의, 사립학교면 재단, 사학재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재단 명의여야 되지, 학교 명의는 없습니다. 국가명의, 지자체 명의,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읍면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아니고 단순히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읍면동리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고 대신에 지문에서 지자체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지자체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리는 지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등기 신청의 당사자를 보겠습니다. 공동신청주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권리의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사기를 방지하고 불이익을 보는 의무자를 참여시키는 그런 의미로 같이 공동 신청하는 거고, 등기 의무자를 보자면 실체법상 의무자 그리고 권리자 또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자 이 정의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실체법상이라는 것은 민법상을 말하는 거고,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권리자이고요. 의무자는 등기 협력 의무를 가지는 자가 의무자입니다. 절차법상이라고 그러면 이제 등기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라는 것은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 아니면 이제 새로운 등기 명의인, 이렇게 다 연결해서 외우시고, 의무자라면 권리를 잃게 되거나 불이익을 보는 자, 절차법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실체법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권리자를 이제 각 등기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이 권리자 쪽을 외우면서 권리자는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렇게 그냥 의미를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돈 낸 사람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 당당한 사람.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매수인, 돈 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매수인이 권리자라는 거죠. 앞에는 의무자, 뒤에는 권리자 이렇게 순서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권리자고 이제 상대방은 의무자가 되겠죠. 환매 등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내가 되사겠다 하면서 하는 계약이잖아요. 내가 되살 거야.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면 그건 네 책임입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매도인. 그러니까 지금은 파는 사람이죠. 지금은 파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내가 되살 거니까 너 건들지 말아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매도인이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돈 낸 사람이 누구예요? 전세권자죠. 돈 내고 전세권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전세권자. 상대방은 설정자는 의무자가 되겠죠. 말소 등기는 이제 반대니까 그렇게 외우시고, 지상권 이전 등기도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권이 있었다가 지상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로 지상권을 넘기는 거죠.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가 돈 낸 사람이죠. 지상권자에게 돈 낸 사람이죠. 그래서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가 이제 권리자가 돼서 지상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 요역지 소유자가 사실은 요역지가 이제 승역지의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인데, 뭐 내부적으로는 돈 내는 거잖아요. 결국 사용료 같은 거.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여전히 요역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권리자는 요역지 소유자, 예, 의무자는 승역지 소유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 돈 받는 사람이고 이쪽에 돈 낸 사람이죠. 권리 질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에다 잡는 건데, 질권을 가진 사람, 예,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질권이란 자체가 말이,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저당권은 조금 자주 써도, 질권이란 말은 뭐 저당권에서 이렇게 연계되는 말 같은데, 어쨌든 질권을 가진 사람이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이제 의무자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돈 낸 사람이니까 임차인이 권리자, 상대방이 임대인이 의무자가 되고,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본등기 시에 큰 소리 칠 사람은 권리자죠. 권리를 가질 사람. 이제 그 등기에 이제 명의인이 될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가등기 할 때 찜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거니까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으로 저는 이제 연상을 해서 가등기상의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 가등기 당시, 가등기 할 당시에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나올 때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좀 걱정이긴 합니다. 단독 신청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다음은 단독 신청을 한다. 그래서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랑 직권으로 하는 등기 있잖아요. 직권으로 하는 등기 그거랑 외우시고 그러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많던데, 단독 신청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이것은 단독 신청하고, 상속, 법인 내 합병, 포괄 승계 단독 신청합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라면 승소 한쪽만 할 수 있습니다. 승소. 예, 패소라고 나오면 이제 틀리긴 말이 되는 거죠. 예, 패소한 자라고 하면 틀리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면 혼자서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그리고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예, 표시죠, 표시. 부동산 표시라든지 등기 명의인 표시. 그것의 변경이나 경정 혼자 할 수 있고, 신탁재산, 그리고 멸실, 이것은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보겠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이행 판결 시 그렇다는 얘기죠. 이행 판결, 이제 판결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확인 판결 같은 경우는 뭐 친자 확인 소송 등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친자가 맞다, 땅땅땅 이게 끝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관없고 우리 등기랑. 이행 판결의 경우에 그렇다 이거죠. 형성 판결은 등기도 필요 없잖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경우에 등기도 필요 없는 그 재판관이 그 결정하는 순간 법률의 그 변동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행 판결의 경우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행 판결의 경우에. 그리고 공유물 분할 판결, 사해 행위 취소 판결 이런 거는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제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이 절차의 이행이니까 결국 그 확정 판결이라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이게 판결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았다면 10년이 경과해도 가능하다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라도 그러니까 언제인가 관계없이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한은 화해조서, 인락조서, 민사조성조서 등 조서면 가능합니다. 조서는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한입니다. 그래서 단독 등기 가능한데 공정증서, 증서가 이제 조서랑 비슷하지만 틀린 거죠. 증서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 불가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절차를 보겠습니다. 신청인으로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원고 예상속인,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의 원고 피고, 이런 사람들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었다면 단독으로 역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직접 등기 권리자 명의의 등기 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 모두 할 수 없습니다.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법률 행위 일자가 만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그 해당 법률 행위, 등기 원인 일자는 법률 행위 일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법률 행위랑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있다면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 등기 원인 일자는 판결 선고 일자 이렇게 적어지게 됩니다. 첨부 정보는 판결 정보 및 확정 증명서, 그리고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제출합니다. 여기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닌 거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등기필 정보 제출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아니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승낙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들어가야 되고요. 추가 제출할 서류의 예로 보자면 토지거래 허가서라든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면 그렇겠죠. 또 농지를 거래했다거나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같은 것들, 여기는 반드시 검인까지 거쳐야 됩니다. 검인까지 해서 같이 추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 신청입니다. 법인 아니니까 비법인이라고도 하죠. 종종, 문중, 사찰, 교회, 향후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인가 취소된 주택조합 등을 말하고요. 비법인의 등기는 사단, 재단을 명의로 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비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등기는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비법인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신분이 불명확해요. 그래서 전자신청 안 됩니다. 전자신청 안 되고,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록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록합니다.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첨부 정보를 보자면 정관 기타의 규약,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의무예요. 이거는 빠지면 안 됩니다. 정관 기타의 규약 빠지면 안 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선임서 같은 증명하는 정보 필요하고, 사원 총회 결의서, 이제 이것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요런 때만 필요한 거죠. 요런 때만. 사원 총회 결의서는 등기 의무자로 신청 시, 등기 의무자로 신청 시에만 사원 총회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권리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고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 증명,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까지 필요합니다. 등기 권리자인 경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청, 단독신청, 대비신청 모두 대리인 이용할 수 있고요.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모두 다 됩니다. 불문하고 모두 다 돼요. 방문 신청은 대리인 누구나 가능하지만 전자신청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정보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내용으로 제공한다.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포괄승계인에 의해서 등기신청할 수 있고 대위신청, 대신하는 거죠. 대위신청,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가 등기신청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피대위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신청권자가 피대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등기소에 제공한다.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대위자의 성명, 주소,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대위의 그 원인, 여기까지 해서 대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시법 13번째 영상 등기 절차 총론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